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혈당 때문에 드시고 싶은 것을 참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과일 한 조각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밥 한 공기 먹고 나면 혈당계부터 찾으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작은 콩 하나가 그 불안과 죄책감을 덜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절대 다수가 지금 이 콩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하버드 의과대학,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모두 당뇨 환자 식단에 반드시 포함하라고 권고하는 식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혈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병아리콩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평생 몸을 혹사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언제나 나중이었죠. 배고픈 시절 흰쌀밥 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단 것 한 입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당뇨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하셨겠습니까? 이제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혈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답답하셨던 분들,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혈당 수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문의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진짜 위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합병증입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눈이 나빠져 실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발에 작은 상처 하나가 낫지 않아 결국 발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매주 투석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혈당을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병아리콩이 그 방법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고, 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해 줍니다.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작용하는 식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병아리콩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혈당 지수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GI라고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수치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70입니다. 감자는 85입니다. 흰빵은 75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는 순간 혈당이 매우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의 혈당 지수는 10입니다. 흰쌀밥이 70인데 병아리콩이 10이라는 것, 지금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혈당 부하지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먹는 양을 고려해서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28지, 그러니까 종이컵 반컵 분량의 병아리콩을 기준으로 하면 혈당 부하지수가 1.7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낮은 것인지, 10이 이하면 낮다고 하는데 1.7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겁니다. 즉,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탄수화물이 33g이나 들어있는데 탄수화물이 많으면 혈당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병아리콩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저항성 전분입니다. 일반 전분과 저항성 전분은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흰쌀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에서 아주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쪼개지고 그것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고 그러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이
또 당분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이 롤러코스터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항성 전분은 대장에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번성하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몸 전체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만성염증은 정말 위험한 적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염증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병아리콩의 두 번째 핵심 성분, 섬유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섬유질이 17g이나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 섬유질 섭취량이 25g인데 병아리콩, 백지 하나로 그 7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 섬유질이 2점, 6g, 당근에 2점, 8g 들어있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압도적으로 많은지 느껴지실 겁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낮추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되면서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섬유질이 마치 스펀지처럼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포도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섬유질이 있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담즙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담즙이 빠져나가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사용해 새로운 담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섬유질이 혈당도 낮추고 콜레스테롤도 낮추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2018년에 발표된 중요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인데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줄었고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수치 모두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단백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19g 들어있습니다. 같은 양의 두부가 단백질 8g 정도인 것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이 단백질이 당뇨병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배가 든든하니까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근육이 유지되어야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병아리콩이 바로 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2년 캐나다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석 달 동안 매일 컵 하나 분량의 병아리콩을 포함한 콩류를 드셨고 다른 그룹은 통밀식품을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병아리콩을 드신 그룹에서 혈압이 낮아지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공복 혈당을 재는 것은 그 순간의 혈당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달에서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마치 한 학기 내내의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병아리콩을 먹은 것이 단순히 그날의 혈당만 낮춘 것이 아니라 석 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혈당을 안정시켰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의 병아리콩 섭취만으로도
혈당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백객은 밥 공기 반 정도의 양입니다. 그 적은 양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항성 전분, 섬유질,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더 중요한 영양소가 3가지 있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엽산입니다. 마그네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세포문에 있는 자물쇠가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합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14%나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아연은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췌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연이 충분해야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병아리콩 100개에는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19%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면역력도 각별히 챙기셔야 한다는 것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산은 당뇨병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혈액 속에 쌓이는데 이것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아리콩 100g에는 엽산이 하루 권장량의 50%나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고 아연은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도록 도우며 엽산은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병아리콩 하나가 이 3가지를 모두 공급합니다. 이제 당뇨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심혈관 질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당뇨병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쉬운 걸까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병아리콩은 이 과정에 3방향으로 개입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춰줍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역할입니다.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혈관도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병아리콩이 그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둘째, 섬유질이 담즙과 결합해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춰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셋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 손상 자체를 막아줍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가장 무서운 당뇨합병증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에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공복 혈당이 160을 넘었고 당화 혈색소가 7.8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식단 조절을 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석 달 동안 매일 병아리콩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워서 과자 대신 드신 겁니다. 석 달 후 당화혈색소가 7호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6, 8까지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자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으니까 죄책감이 없고 혈당 걱정도 안 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작은 식단 변화 하나가 석 달에 걸쳐 실질적인 혈당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체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복부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복부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물쇠 녹슨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인슐린으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췌장이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지치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입니다. 병아리콩이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칼로리 밀도는 낮지만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배가 든든하니까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병아리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5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둘레도 더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중이 줄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당뇨 합병증 위험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병아리콩 하나가 이 모든 연쇄 반응을 일으켜줍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한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력과 수면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없애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감기에 걸려도 일반인보다 훨씬 오래 앓습니다.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당뇨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발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심하면 발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모두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입니다. 병아리콩의 아연이 T세포를 활성화해 감염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걸려도 빨리 낫게 해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 이 면역력 강화 효과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면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중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수면 부족이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올라가고 코티솔이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이 올라가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내려가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잠을 못 잤더니 혈당이 더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잠이 더 안 오는 악순환입니다. 병아리콩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6이 필요한데 병아리콩에 비타민 B6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식품 안에 수면을 돕는 원재료와 그것을 가공하는 영양소가 세트로 들어있는 겁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하루 종일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대장암, 간암, 췌장암 위험이 높습니다. 병아리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식물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종양이 혈관을 만들어 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병아리콩의 풍부한 섬유질은 대장 내 발암물질이 대장벽에 닿는 시간을 줄여줘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장애와 위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병아리콩을 바로 조리하셔도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트산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까 마그네슘과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피트산이 있으면 이 좋은 영양소들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불리면 됩니다. 말린 병아리콩을 물에 8시간 이상 담가두면 피트산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8시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물에 담가두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충분히 불어 있습니다. 준비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말린 병아리콩을 콩의 3배 이상 되는 넉넉한 물에 담가두세요.
콩이 불면서 2배 이상 크기가 커집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불린 병아리 콩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피트산이 빠진 물을 버리는 겁니다. 셋째, 키친타올로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이 3단계면 준비 완료입니다. 가장 쉽고 당뇨 간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워서 드시는 겁니다. 물기를 닦은 병아리 콩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주고 에어프라이어에 넣어 180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병아리 콩은 정말 과자 같은 식감이 납니다. 고소하고 바삭합니다. 그런데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힘드신 것 중 하나가 간식을 못 드시는 겁니다. 오후에 뭔가 드시고 싶으실 때 과자나 단 음식 대신 이 병아리 콩을 드시면 됩니다. 포만감도 있고 혈당도 안 올라가고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외출하실 때도 편리합니다. 구워서 식힌 병아리 콩을 작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죽에 불려서 삶은 병아리 콩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보충됩니다. 밥만 드실 때보다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채소 샐러드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에 두부와 함께 넣으셔도 됩니다. 단백질이 더 풍부해지고 맛도 고소하게 잘 어울립니다.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면 콩밥이 됩니다. 흰쌀밥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직접 불리고 구우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마트에서 이미 구워진 병아리 콩을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소금이나 설탕 같은 첨가물이 없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분표에 병아리 콩 혹은 올리브 오일 정도만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통조림 병아리 콩도 괜찮습니다. 국물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8지,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오후에 조금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몸에 잘 맞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 하루 최대 100개까지는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류를 처음 드시거나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아리 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장내 세균이 처음에 섬유질과 저항성 전분을 처리하는 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그런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실 때는 물을 함께 충분히 드셔야 섬유질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드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이 당뇨병에 좋다고 해서 지금 드시는 약을 끊거나 의사선생님 지시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병아리 콩은 당뇨병 관리에 훌륭한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약이 아닙니다. 현재 복용 중이신 약은 반드시 전문의 지시에 따라 드셔야 합니다. 병아리 콩은 그 약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병아리 콩의 혈당 지수는 10으로 흰쌀밥의 70과 비교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둘째, 저항성 전분이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장내 유익균을 키워 면역력과 전반적인 건강을 높여줍니다. 셋째, 단백질 19지, 섬유질 17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마그네슘, 아연, 엽산, 비타민 B군이 인슐린 기능을 돕고 혈관 손상을 예방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수면의 질도 개선해줍니다.
다섯째,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손상을 막아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섯째, 말린 병아리콩을 8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 조리하시고 하루 28직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되 처음 일주일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나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이 지나면 식후 졸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등하지 않으니 식후에도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오후에 간식이 덜 생각납니다. 2주일이 지나면 장이 편안해집니다. 처음에 더부룩했던 분들도 적응하면서 소화가 잘 되고 대변도 규칙적으로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혈당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급등이 줄어듭니다. 석 달이 지나면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실 때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콩들과 비교했을 때 병아리콩이 당뇨병의 특별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두의 혈당 지수는 15, 검은콩은 30, 렌틸콩은 20입니다. 그런데 병아리콩은 10입니다. 콩류 중에서도 병아리콩의 혈당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저항성 전분 함량도 콩류 중 높은 편이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물론 다른 콩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혈당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병아리콩이 가장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병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뇌세포도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에도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아리콩이 어떻게 뇌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첫째, 혈당을 안정시킴으로써 뇌에 공급되는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해 줍니다. 둘째,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재료입니다. 병아리콩에는 이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손주들 이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병아리콩이 그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콩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아리콩은 무려 500년 이상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과 인도, 지중해 지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식품입니다. 인도에서는 달, 중동에서는 hummus의 재료로 매일 식탁에 오릅니다. 인도 노인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이 콩류 중심의 식단이 꼽히기도 합니다. 수천 년의 검증을 거친 식품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데 병아리콩은 퓨린 함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끼 이하로 드신다면 통풍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풍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콩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병아리콩을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생으로 드시지 않는 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콩류를 드실 때 약 복용 시간과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아리콩을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대형 마트 곡물 코너에서 대부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큰 마트에 가시면 건강식품 코너나 곡물 코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면 쿠팡, 네이버 쇼핑 같은 온라인몰에서 말린 병아리 콩을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500지에 3, 0원에서 5, 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한 달치 간식 비용이 5영원도 안 되는 겁니다. 혈당 관리에 이 정도 가성비를 가진 식품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 하나만으로 당뇨병이 완치되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아리 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입니다. 적당한 걷기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절주, 이 모든 것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걷기는 병아리 콩 못지않게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밥 먹고 나서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으셔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병아리 콩과 걷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혈당 관리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뼈 건강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더 큽니다. 병아리 콩에는 칼슘과 인이 들어있어 뼈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뼛속에 칼슘이 제대로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당뇨병, 혈관, 면역력, 수면, 뇌 건강, 그리고 뼈 건강까지. 병아리 콩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챙겨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관심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부터 병아리 콩을 식단에 하나씩 추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달라진 컨디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석 달 후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좋아진 것을 확인하실 때 그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손자, 손녀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혼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병아리 콩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가 없으신 분들도 병아리 콩은 건강에 좋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을 가져가시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그것이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장을 보러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말린 병아리 콩을 주문해 보세요. 마트 곡물 코너에 가시면 대부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면 온라인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말린 병아리 콩을 물에 담가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보세요. 오늘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바삭하게 구워진 병아리 콩을 한 입 드셔보시면 왜 이것이 최고의 당뇨 간식인지 바로 아실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몸으로 느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당뇨병 관리, 혈압 관리, 관절 건강, 뇌 건강, 수면 개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모든 건강 주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도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병아리콩의 혈당 지수는 10으로 흰쌀밥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혈당을 올리지 않고 장 건강을 지킵니다. 섬유질 17직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단백질 19의 근육을 지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엽산이 혈관 손상을 막고 심혈관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트립토판과 비타민 B6이 수면의 질을 높여 혈당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포닌과 항산화 물질이 암 예방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물에 불려두고 아침에 씻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시면 됩니다. 하루 28지부터 시작해서 몸 상태 보시며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콩 하나가 만들어내는 큰 변화, 오늘부터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